파란 하늘 아래 봄이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으로 바다를 휘휘 저으면 산의 짐이 부럽지 않은 봄바다의 만찬이 시작되는데요. 부산 바다에는 봄을 맞아 더욱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을 자랑하는 멸치가 풍년인데요. 올해도 짭조름한 은빛 물결이 부산을 가득 물들입니다. 부산과 관련한 식재료 가운데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친숙한 것이 이 멸치입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이곳 기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도, 다대포, 가덕도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부터 이름난 멸치여장이 많았고 그때부터 이미 부산 사람들은 이 멸치를 다양한 식재료로 활용해 왔습니다. 특히 멸치 액젓의 경우에는 이 간장 대신에 간을 맞추거나 음식의 맛을 내는 재료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시간이 빚어낸 부산의 맛. 오늘은 이 멸치가 부산과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그 흔적을 더듬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해역을 자랑하는 부산 기장군 대변항. 동해안 최대의 멸치 어장답게 전국 어획량의 60%를 차지하는데요. 봄 멸치, 가을 전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계절 맛이 제대로 오른 멸치는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그물을 터는 어부들의 모습이 마치 아이돌 가수의 칼군무 같은데요.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봄철 기장 멸치가 맛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장 주변 해역이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이어서 플랑크톤이 매우 풍부합니다. 일종의 이제 멸치의 먹이가 풍부한 거죠. 그리고 멸치는 연중 산란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계절에 첫 번째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산란을 위해서 멸치가 영양분과 지방을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특히 기장멸치는 이 천일염을 사용해 가지고 젓갈을 많이 담게 되는데요. 이 살이 보드랍기 때문에 이 천일염에 살이 녹아 가지고 아주 감칠맛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글 때도 젓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대변항이 관광항으로 지정되고 기장멸치 축제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이 관광객들이 또 이 지역을 많이 찾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 대변항은 멸치 덕분에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매년 4월이면 대변항에선 기장 멸치 축제가 개최되는데요. 행사 기간에만 무려 1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니 이 시기 대변항은 멸치 반 사람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기장의 대표 먹을거리는 단연 멸치로 만든 찌개와 회, 구이 등의 멸치가 주연 배우인 음식들인데요. 오랜 세월 우리와 동거동락하며 멸치는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져 왔습니다. 우리 기장에는 멸치에 대한 기록은 1801년에 이곳으로 유배해 오신, 서울에서 유배해 오신 심노승이라는 분의 그 문집에 보시면은 멸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구체적인 기록은 1801년 6월 26일자에 보면은 그 대변 마을에서 멸치를 잡아왔는데 비린내가 심하게 나고 그걸 젓갈도 담고 또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 먹었다. 그런 기록을 또 일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 지역에서는 아마 멸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멸치에 대한 기록은 많은 옛 서적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산어보에서는 멸치를 업신여길 멸자를 써서 멸어라고 하거나 물 밖으로 나오면 급한 성질 때문에 금방 죽는다는 뜻에서 멸할 멸자로 적었는데요. 농지가 적어 콩이 귀했던 부산에서는 멸치를 소금에 절여 만든 액젓으로 간장과 된장을 대신했습니다. 이렇게 어장을 활용했던 것은
해안지방 부산만의 독특한 식문화인데요. 기장 멸치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탈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가 빼곡히 들어선 이곳에 바로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주거 단지에서 과거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현재 이곳의 지명은 부산시 남구 용호동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뒤에 고등학교 명칭에서 보듯이 분포 혹은 분계라고 불렸습니다. 이때 분포라는 것은 그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 갯벌이라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 저기 부경대학에서부터 여기 섭자리까지는 이곳은 아주 한적한 만이었습니다. 어촌 만이었고 지금은 여기가 매립이 되는 상태인데 예전에 이곳에는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자염을 만드는 이 염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염전은 20세기 초까지 존재했었는데요. 이 멸치 젓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멸치도 나와야 되지만 소금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소금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분포라는 지명은 그 부산에 있어서 멸치 젓갈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근대 시기까지 분포 염전은 부산의 으뜸 소금밭으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소금을 공급해 왔는데요. 품질도 뛰어나 부산 전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기장의 멸치젓도 분포 염전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전통을 가지기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제철의 싱싱한 멸치와 질 좋은 소금, 그리고 담그는 사람의 정성 어린 손맛이 들어가 부산 지역 특유의 음식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해산물계의 큰손으로 불렸던 한 보부상에 의해 기장의 멸치젓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는데요. 그 흔적을 기장 월레리 솔밭공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기념비에 적힌 글을 통해 멸치 젓갈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기장이 예로부터 멸치 젓갈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나란히 보이는 세 개의 비석은 그것을 어떤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비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석은 이 기장 지역에서 1800년대부터 후반부터 활동했던 배상기 씨라는 보부상의 우두머리를 기리는 그런 비석입니다. 보시면 좌우 사반수 배상기라고 되어 있는데 좌우사라는 것은 그 보상과 부상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수라는 것은 보부상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이 배상기 씨가 우두머리로 있던 보부상단은 기장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산물을 주요 상품으로 취급했는데요. 뭐 미역, 건어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것이 기장에서 나는 멸치로 만든 젓갈이었다고 합니다. 이 멸치 젓갈을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영남 내륙 지방까지 가져가면 이동하는 동안에 이렇게 젓갈이 푹삭아 가지고 아주 좋은 맛을 내고 아주 인기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이 지역의 어떤 학문을 장려하고 또 보부상들의 계를 조직해서 운영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란히 세 개의 비석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가까이는 기장장과 좌천장으로 멀리는 동래와 안동, 영천장 등지를 다니며 기장의 특산물을 판매한 배상기 씨는 수많은 재산을 모으며 동해안 보부상 최고 수령인 반수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그 옛날 기장 멸치젓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가늠하게 합니다. 한편 기장 멸치를 젓갈로만 맛보는 건 아니죠. 간장이나 고추장 등의 양념을 넣고 담백하게 볶은 반찬용 멸치나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멸치 육수는 우리 식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음식인데요. 멸치를 마른 형태로 즐기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멸치를 먹던 방식은 기장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생멸치를 그대로 먹거나 젓갈을 만들어서 먹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10년대가 되면서 일본의 어떤 수산업 방식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작업 멸치라고 하죠. 멸치를 잡아서 한번 소금물에 쪄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말려서 먹는 이 멸치가 이제 1910년대부터 주로 일본으로 많이 수출이 됐습니다. 수출이 되다가 이제 점점점 우리 식탁에도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볶음용, 조림용, 그리고 이제 그 국물용 멸치로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국과찌개에는 거의 대부분 멸치로 국물을 우려내서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벌써 이 지금 자갈치에 있는 이 건어물 시장만 하더라도 거진 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질 정도로 이 작업 멸치의 역사 또한 그 부산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조선 어장에 어업 근거지를 설치하면서부터 마른 멸치의 이용이 대중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료로 사용되던 작업 멸치는 이후 식용으로 보급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지금 보면 멸치가 이 종류가 예. 이게 이제 멸치는 주로 크기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까? 그렇죠. 크게 나오는데 이제 주로 보면 이제 국물용이라고 예. 보면 국물용만 해도 한 5-6개 종류 되고요. 국물용만? 예. 그러면 조림용만 해도 네. 그것도 한 7-8가지 되고요. 그럼 보통 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나누기로는 멸치를 그럼 한 10몇 가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까? 그렇죠. 최소한도 10가지 넘지요. 그러면 주로 이렇게 이제 좀 사이즈가 있는 거는 국물용으로 그렇죠. 많이 좀 쓰고. 대충적으로 그 쓰이는 용도가 그렇죠. 그 멸치는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는 뭘 봅니까? 첫째적으로 이게 그래도 생선을 말린 거니까요. 네. 이제 선도가 보기에 빛깔이 좋아야 돼요. 아, 때깔이. 예, 일단 보기에 막 싱싱해 보여야지. 배가 터지고 머리가 막 떨어지거나 그 이런 식으로 있죠. 쫙 일괄적으로 이 한 마리가 그대로의 그 그렇죠.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지하는 게 좋죠. 아. 그리고 뭐 노랗거나 또 뭐 너무 시커멓거나 그거보다는 이제 은빛이 은빛이. 예, 멸치는 예. 그대로 은빛 나는 게 제일 상품 멸치죠. 마른 멸치에서 시작해서 국물로 우려내는 국거리까지 우리의 식탁을 살찌우고 풍성하게 하는 약방의 감초 같은 생선이 바로 멸치인 셈인데요. 침략의 역사가 우리 밥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멸치 육수의 대중화에 따라 서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착한 음식들이 점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담백한 멸치 육수와 쫄깃한 칼국수 면발의 만남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보기만 해도 정말 군침이 도는데요.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1960년대 이후가 되면 이 마른 멸치가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런 칼국수나 잔치국수 같은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되죠. 근데 특히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칼국수 같은 경우에 이런 육수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닭으로 낸다든지 아니면 뭐 바지락을 비롯한 해물로 낸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부산은 유독 이 멸치 국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어떤 마른 멸치를 활용하는 아주 상징적인 음식이자 그리고 부산 칼국수 특유의 어떤 그런 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일부러 이렇게 멸치 육수를 사용하는 칼국수를 일부러 먹으러 오는 그런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멸치를 우려낸 육수 특유의 감칠맛에 고춧가루와 쑥갓, 부추를 듬뿍 올려주면
전통적인 경상도식 칼국수를 맛볼 수 있는데요. 바다를 인접한 부산의 식문화가 또 하나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한편 멸치의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에선 기장 멸치를 이용한 창의적인 시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혹시 대표님이 이 레스토랑에서 조금 뭐 지향하시는 바? 컨셉? 뭐 이런 네. 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그 부산 지역이 네. 그 지중해 지역과 아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그 지중해식 다이닝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그 부산 지역의 어떤 제철 식재료를 그 활용을 해서 네. 그 매 시즌마다 이제 그 좀 창의적인 그 코스 요리를 매년 매 시즌마다 그 개발을 해서 또 그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이 어떤 지중해와 여러 가지 분위기나 풍토가 비슷하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부산의 어떤 식재료를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해안 지역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식재료를 좀 그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장 멸치와 지중해식 이탈리아 요리의 만남이라 쉽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주방에 수족관을 설치해 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제철 재료를 이용한 부산의 로컬 푸드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기장 멸치로 만든 파스타입니까? 예. 이거 어떻게 만드셨는지 설명을 우선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부산 인근에 기장 멸치가 이제 특산물이다 보니까요. 그거를 이제 로컬 푸드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제 기장 멸치 젓국과 그다음에 기장 멸치 생 멸치를 이제 손질을 해서요. 그 전에 이제 파스타를 하기 전에는 이제 멸치 육수와 생선 뼈를 만든 육수로 이용한 이제 스톡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올리브나 이제 케이퍼나 토마토를 이용해서 만든 이제 엔초비 파스타라고 합니다. 이게 단지 멸치가 들어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멸치육으로 따로 육수를 내고 그리고 멸치 젓국으로 이렇게 좀 간도 맞추시고 보통 이렇게 만들면 비릴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들 이제 생각들을 맨 처음에 했었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비리다는 얘기들이 없어가지고 역시나 이제 담백하다. 그리고 여기 기장이나 부산의 인근에 만든 정말 로컬 푸드답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기장 멸치로 만든 엔초비 파스타. 멸치와 각종 해산물로 육수를 만들고 소금이나 후추 대신 기장 멸치 액젓으로만 간을 하는데요. 기장 생멸치를 손질해 부어 올려줍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로컬 푸드로서의 가능성이 돋보이는데요. 그 셰프님이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뭐 이탈리아의 그 이 엔초비나 이런 것들에 비교해 가지고 우리 기장 멸치는 어떤 이런 서양 음식의 식재료로서 어떤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그리고 뭐 남미나 유럽이나 전 세계가 다 지금 이 엔초비나 멸치를 가지고 세계화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제 기장 멸치로 젓국이나 그런 걸 가지고 세계화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하고 이제 그거를 조금이나마 저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게 레스토랑에서 개발해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면 충분히 저희도 세계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다의 풀이라고 불리는 멸치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식재료인데요. 기장 멸치는 크기가 크고 육질이 단단해서 식감도 좋고 맛도 더 고소합니다. 때문에 다양하고 새로운 요리법과 만난다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기장 멸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선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부산시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멸치잡이에 한평생을 다 바친 주민들은 기장 멸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지금 보통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기장에서 잡히는 봄에 잡히는 멸치는 젓갈을 제일 많이 담는다 아닙니까? 지금 젓갈이 전부 젓갈용. 전부 거의 젓갈용이고 그리고 이제 뭐 해거리용. 네. 예. 근데 이제 젓갈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젓갈을 하는 데는 멸치도 맛있어야 되는데 소금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8월 한 20일 넘어서 9월 초 요쪽 저쪽 여기서 소금을 견학을 갑니다. 소금 보러 가시는구나. 어디로 가십니까? 갑니다. 신안. 신안 쪽으로. 네. 신안 쪽에 많이 가고 소금이 좋다고 인정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거래를 하는 기라. 오,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기장에서 이 대변에서 담는 멸치 젓갈에는 전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만든 소금, 신안 소금만 쓰시는 거네. 아니 근데 이 천일염 말고 정제염이 좀 더 싸지 않습니까? 우리 한주 소금 같은 거.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소금 굵기가 네. 그건 너무 부드럽고 물량을 못 맞추는 기라. 입자가 소금 입자가 입자가 달라가지고 예. 요 입자가 한자잖아요. 예. 짜고 요걸 굵잖아요. 그럼 예. 여기서 상인들이 일일이 소금을 대로 양을 재야 되니까. 없으니까 그거하고 이거 염도가 안 맞잖아요. 아. 한마디에 모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안 맞는 게. 우리가 저 김장 담을 때 쓰는 이 소금을 쓰거든요. 그렇지. 그와 같이로 사용하는 소금이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고의 식재료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 기장 주민들은 오랜 시간 전통의 맛을 지키고 알리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왔는데요. 과거 천대받는 생선이었지만 오늘날의 멸치는 그 맛과 영양을 인정받으며 우리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하신 몸으로 등극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와서 먹고 가서 올 시간이 없으면은 전화가 온다고 구이거리하고 해거리하고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이러니까 이제 전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국으로. 생물도 보냅니까? 생물도 얼음을 딱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요즘 박스 아이스팩 있잖아요. 그거 내각 다시 하고 한 세개 성이면 뭐. 그러니까 요새는 멸치 젓국만 전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멸치 생물들도 다 전국으로 택배로 다 구이거리, 찌개거리, 해거리, 해는 여기서 전부 다 이렇게 다 까가지고 이래가지고 딱 묻혀내면 되도록 이래가지고 다 보냅니다. 전국에. 그래도 대변에 와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예. 근데 이제 뭐 굳이 못 오는 사람들은 전국 어디서든지 이 맛을 볼 수는 있네. 그렇죠. 예. 해마다 부산 바다를 찾아오는 은빛 보물. 신선함 그대로를 즐길 수 있는 멸치회부터 마른 멸치 한 줌으로 탄생하는 밑반찬과 육수까지. 멸치가 풍년이라야 밥상이 풍요로운데요. 새로운 식재료와의 만남과 창의적인 조리법을 통해 앞으로 기장 멸치가 우리네 식탁을 넘어 전 세계인들을 매료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저 앞에는 두 가지 식재료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생선으로 만든 어장이고, 이것은 이태리에서 만든 엔초비 필레입니다. 둘 다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즐겨 먹거나 사용하는 식재료입니다. 근데 이 두 음식의 공통점은 모두 멸치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부산과 멸치의 어떤 역사를 더듬어 봤습니다. 지난 수백 년 세월 동안 멸치는 부산 사람들의 식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두 식재료의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기장멸치는 부산 사람들의 식탁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식탁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식재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봅니다.